자, 이번에는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한 달은 어땠는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자, 광고 들으시고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동완 시사경제 칼럼니스트가 진행하는 세계는 우리는을 듣고 계십니다. 자, 1부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제1야당이죠. 자유한국당이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한 달은 어땠는지 또 한번 들어보죠.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 의장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이현재 의원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여당에서 야당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네네. 문재인 정부 한 달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총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물론 국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 속에 출발한 한 달이었지만 좀 새 정부라고 하는 말이 무색한 한 달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무총리 이제 예. 어렵게 한 명 임명했고 장관들은 아직 한 명도 임명을 못했고 예. 6개 부처 장관 이제 청문회 가 있고요. 또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는데 일자리 수석도 지금 공석이고 비서관도 임명도 안 되고 그래서 대선 기간 내내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보니까 준비 안 된 정부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선은 어차피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또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 그래서 강요들 인선이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닐까요? 그 대선 기간 내내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예. 또 샤도우 캐비넷을 만든다고도 해서 여러 번 선거 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지금 한 달 동안에 총리 한 명 그것도 많은 논란 끝에 알겠습니다. 통과되고 6명 지명해서 지금 인사청문회 한 분은 물론 통과돼 있습니다만은 그렇고 예. 나머지는 전혀 지금 후보자도 추천을 못하는 예.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정말로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직접 인사 발표로 이제 직접 기자들에게 하고요. 공개된 현장 활동도 전 정부에 비하면 어쨌든 상당히 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측면에서는 대체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소통이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좀 좋은 걸 많이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업무를 협의해서 법을 고쳐야 될 것도 있고 또 정책적으로 관련 기관 협의를 해서도 해야 될 것도 있는데 다분히 그냥 좀 보여주기 중심의 그 소통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정교과서 폐지한다, 임해행궁직한다,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한다, 세월호 순직엔 4대강 보개방하라 이렇게 그 업무 지시 몇 호 이런 것은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을 고쳐야 될 것 같으면은 국회와 협의해서 한다든지 차분하게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안보가 굉장히 위태롭지 않습니까? 그런 안보 문제라든지 또 서민 민생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좀 차분차분 챙겨야 됐는데 지금 최근에는 AI 때문에 다시 그냥 해서 지금 심각 단계 갖고 결함가 오른다 한다 이렇게 이런 문제 측면에서 봐서 좀 더 이렇게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니라 정말로 국민과 소통하고 또 야당과도 협치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대부분 그냥 밀어붙이기로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협치 말씀도 하셨고 또 보여주기라는 표현도 하셔서 여쭤봅니다만은 이제 1호 업무 지시라는 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아니겠습니까? 네. 24일에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도 만든 게 보도가 됐는데 이런 일자리 관련한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 일자리 정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 전적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런 행보를 보면은 과연 일자리를 제대로 이렇게 챙길 수 있을까? 일자리는 명령이나 지시로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기업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자리를 챙기는 일자리 수석도 아직까지 좀 임명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만든다고 해서 이번에 또 뭐 추경 편성한 것도 보니까 공무원을 대선 때 했던 공무원을 17만 4천 명 뽑는다. 그래서 네. 우선 12,000명 뽑는다. 이러한 주로 공기업 쪽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공일자리 만드는데 결국 공공일자리는 결국 이게 국민에 낸 세금 일자리 아닙니까? 예. 세금으로. 그래서 항구적인 일자리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좀 만드는 것도 예. 우선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청와대 상황판도 만드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상황판 만든다고 기업 보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지시한다고 그래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민간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 청와대 입장이라는 게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공의 일자리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좀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추경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야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좀 하면서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런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또 어떻게 대응하실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데에서는 전적으로 찬성이고 또 예. 특히 이제 청년 실업이 높기 때문에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데서는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라는 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돼야지 공무원 잔뜩 뽑아놓는다고 공무원을 지금 첫 번째 12,000명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7만 4천 명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공무원 일자리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첫 해에 12,000명 뽑으면 대개 1조 5천억 예산이 월급이 들어갑니다. 5년 차 되면은 9조 7천억이 들어갑니다. 17만 4천 다 5년 동안에 뽑으면은 대개 한 25조 들어가고요. 한 15년 후에는 25조씩 매년 들어가고 20년 후에는 35조씩 매년 들어가거든요. 지금 공무원 연금도 작년에 3조 8천억이 적자났고 2025년 되면 예. 9조 7천억이 이렇게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속 가능한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필요한 공무원 분야에 대해서는 뽑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일자리 예산이라고 해서 국회에 제출될 때 보면은 일자리와 관련된 게 80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사람 뽑는 꼬목 교육하는 80억만 반영해놨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이 이렇게 급하게 할 게 아니고 본격적인 인건비는 내년에 가기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거고 또 금년에 이러한 공공 분야에 필요한 일자리를 뽑기 위해서 소방이나 경찰관이나 뽑기 위해서 500억의 목적 예산 예비비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걸 활용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공무원 일자리만 알겠습니다. 뽑고 이건 결국 세금 일자리 아니냐. 그래서 이건 결국 국민의 부담을 주는 일자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 관계상 일자리 예산 추경 문제는 요 정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또 질문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어서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요. 사회 부문에서 국정교과서 폐지라든지 또 4대강 감사하고 보상시 개방.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는 업무 지시가 연쇄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은 사실 전 정부를 맡았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글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통령이 지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지시 1호, 2호, 3호 또 이제 지시 내용을 보면 이게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될 것도 있고 예를 들면 4대강 같으면은 이게 과거에 감사를 4번이나 했습니다. 예. 4대강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겁니다. 근데 주목적이 4대강은 우리나라의 가뭄, 비가 여름 한철 오기 때문에 4계절을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가뭄 극복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무조건 이걸 적폐로 몰고 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무조건 과거 정권 지우기식으로 뭐 녹조라는 이유로 정책은 모든 면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하고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 그러면 근본적으로 녹조는 4대강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천에서
여러 가지 예. 오염 폐기물이 들어오는 게 주원인이라고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천에서 오염을 제거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관할도 넘겨라. 이건 정부조직법을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원님, 제가 이제 합리적인 좀 이런 업무 지시를 하더라도 좀 모든 걸 법 개정인지 아니면 예. 관계기관 그런 장단점을 따져서 알겠습니다.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뭐 여론조사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대통령 네네. 국정에 대한 지지율이 80%가 넘는 고공행진 네. 중인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든지 한 달 동안의 평가에 대한 민심은 굉장히 좀 우호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제 지금 대통령에 대한 초기 또 여러 가지 과거에 대한 또 지난번에 정부에서 어떤 탄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작용으로 또 국민들의 높은 기대가 있다는 건 잘 알고 그런 예. 면에서 저도 자유한국당의 지도부 한 사람으로서 뭐 책임을 느끼고 민생 서민을 잘 챙겨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나 지시가 지속 가능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4대강 뭐 보철보 뭐 이런 거 임의 행진국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생 서민을 어떻게 챙기느냐. 가장 중요한 게 또 안보 아닙니까? 북한이 지금 뭐 핵실험 예. 또 미사일 쏘는 게 5차례인가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사드 문제 가지고도 사드를 뭘 이렇게 환경 영향 평가라니 철수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도로 가져가겠다 이게 9억 7천만 불인가요? 그 돈을 미국이 다 하는데 한국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미국에서까지 얘기 나오고 국민들도 이게 우리 핵폭탄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관계없이 안보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지금 핵폭탄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최적의 나온 무기가 사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특히 이제 남북 이렇게 가장 강하게 세계에서 네네. 배치되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면에서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왜냐면 면에서 오늘 말씀은 이 정도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질문 많이 있었는데요. 워낙 한 네, 주제로 네. 말씀을 길게 해주셔서 다음에 또 네. 시간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과